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폭넓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출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미국 측일 가능성을 내포한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부는 필요하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의 유출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1세 공군 일병이 어떻게 군 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란 겁니다. Instructed the department to make sure that they get to the root of why he had access in the first place, number one, and number two, to focus extensively on the extent to which it all occurred.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한 통신사에 양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동맹이란 점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밀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우리 대통령실 주장은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지금까지 판단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도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청 의혹을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의문스러운 외교, 오락가락 해명을 비판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와 야당의 소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올해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발표했는데 한국산 전기차는 모두 빠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기차 판매가 늘었다며 예외가 적용된 렌트용 등만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혜택 대상 전기차들은 모두 미국 브랜드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GM과 포드, 캐딜락의 전기차 16종이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IRA 세부 지침이 나왔을 때도 예상됐듯이 한국과 독일, 일본의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너시스의 전기차 GV70은 원래 보조금을 받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어 이번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서 완성된 차라도 북미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쓰거나 미국 혹은 FTA 체결국의 핵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당장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전기차를 사야 한다. 현대차 같은 외국차가 한동안 불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렌트용이나 상용차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오히려 올해 판매량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IRA 보조금 정책으로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IRA와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킨 지난해 관련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 262조 원에 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기존의 방침과는 달라 보입니다. 당장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에도 우리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서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엔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해달란 미국의 요구에 해법을 고심하는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일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기존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상응 조치를 조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데다 러시아의 반발이 뻔한 만큼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대통령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분쟁 개입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정적 표현으로 답한 것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단 대통령 표현으로만 봐도 불과 한 6개월 정도 만에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서 불과 열흘도 안 되는 시기에 국방부 입장만 해도 바뀌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시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상회담은 앞두고 미국과 발을 맞추려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꾸준히 우리 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 이걸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지난 2월이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로 감지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같은 이 내용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그러면 김태호 1차장이 방문한 뒤에 미국 측과 얘기한 와중에 가능성을 내비치기로 즉 미국의 그 요구에 어느 정도는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입장, 이 같은 기류 변화가 일단은 주무부서인 국방부에서도 약간은 좀 당황스럽다. 이런 내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국방부 기자실 안에 있었는데 로이터 인터뷰 나오자마자 이 국방부 대변인실 자체에서 약간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약간은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감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서 유출된 문건, 전 안보실장의 대화를 도청한 걸로 의심되는 문건이죠. 이 문건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잖아요. 방미와 연관지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건의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당시 문건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 국빈 방문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이 시점이 겹쳐진다면 거래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과적으로 문건에 나온 내용처럼 이 정상회담과 기류 변화가 겹쳐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요구에 응했든 또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든 우리는 어떤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일단은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가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 대통령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전기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걱정이 되는 인플레 감축법, 마찬가지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반도체 지원법 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선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핵 확장 억제 전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